생물자산이라고 있어요. 생물자산. 우리 제가 수익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수익 실현주의? 실현주의 안에는 실현 기준과 가득 기준이 있고, 실현 기준이 만족되면 가득 기준만 기준으로 볼 때 용역의 제공은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재화의 판매는 인도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고 했잖아요. 가운데 뭐가 있었죠? 농림어업은 완성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 완성 기준 배우려고 예 배울 거예요. 생물자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농림업이 뭐가 중요해? 우리 다 끝나고 나 내려가서 지방 가서 지방에서 농촌에서 세무사 할 거 아니잖아요. 안 중요하지만 이상하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쵸? 한 2년에 한 3년, 2.5년에 한 번씩은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회계사는 한 번도 안 나오는데 나와요. 거기다 충격적인 건 얼마 전에 제 회계원리 수업이나 중급회계 수업을 회계사 세무사 수업 듣는 분만 듣는 게 아니라 금융공기업 같은 경우에 경영학에 회계학에 들어가니까 그걸 준비한다고 들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아서 깜짝 놀랐는데 얼마 전에 어디 금융공기업에 이 생물자산이 나왔대요. 저보고 너 생물자산 가리키니 물어보더라고요. 가리키죠. 좀 가리킬 거니까. 사실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에요.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저희 세무사는 2.5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생물자산. 지금부터 우리가 뭘 볼 거냐면 농림어업을 볼 거예요. 농림어업. 근데 여러분 진짜 대단하신 게 오후에 수업하면 몇 분 조시고 그러는데 다 열심히 수업을 들으시네요. 졸면 갈구고 이거 들으려고 그랬더니 좋습니다. 아 이게 제가 타갖고 온 게 아니라 이번에 1차 붙은 학생이 저번 주에 생일이었다고 만나니까 주더라고요. 남자분인데 감동했어요. 아니 감동했어요. 근데 그 학생이 맨날 앞자리에 앉았는데 막 졸고 막 그래갖고 제가 맨날 정말 진짜 개같이 갈궜거든요. 장난도 많이 치고. 그래서 이번에 1차 시험 붙어갖고 저도 좀 무척 뿌듯하더라고요. 볼게요. 농림업. 자, 보시죠. 오전 오후 수업은 우리 학원 개강하고 처음이시죠? 아니요? 또 한 적 있어요? 아, 회계원리 오전 오후 네 수업 했었네. 죄송해요. 아유, 그래요. 자, 봅시다. 우리 이제 이 생물자산 볼 건데 생물자산을 보기 전에 농림업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쵸? 일단 우리 생물자산이랑 수확물이 있는데 그 전에 농림업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거든요. 자, 우리 생물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농림어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된대요. 우리 지금부터 생물자산과 수확물이라는 걸 볼 건데 생물자산이 별게 아니라 양을 키우거나 젖소를 키우거나 그 다음에 소를 키우거나 이런 것들이 다 생물자산이에요. 근데 자산이잖아요. 남양유업이면 젖소가 자산이겠죠. 양털 깎는 회사면 양이 자산이겠죠. 어렵지 않죠? 수확물은 뭐겠어요? 우유소에서 우유 나온 거, 양에서 양털 깎은 거, 그게 수확물이 되겠죠? 그쵸? 얘네들도 나의 자산이거든요. 근데 모든 자산들을 다 생물자산이나 수확물로 분류할 수는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동원참치 회사 있잖아요? 원양어선 끌고 바다 태평양 한가운데 가서 참치 잡았대. 참치는 내 생물자산이 아니에요. 참치는 내 생물자산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신만이들이 명산에 올라가서 산삼 키운대. 산삼은 내 생물자산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생물자산이나 수확물로 분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림어업 기준서, 이 완성 기준 기준서를 못 쓴다고요. 왜? 그런 것들은 농림어업 활동에 해당하지 않아요. 농림어업 활동에 해당하는 애들만 생물자산이나 수확물로 봐서 완성 기준을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농림어업 활동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농림어업 활동 그 다음 페이지 읽어보시면 농림어업 활동은 이렇게 나와 있죠. 판매 목적 또는 수확물이나 추가적인 생물자산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생물자산의 생물적 변환과 수확을 관리하는 활동을 농림어업 활동이라고 해요. 말이 되게 어렵죠.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생물적 변환이 일어나야 되고요. 수확을 관리해야 돼요. 내가 키울수록 뭔가 변환이 일어나야 되고 이 변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꾸준히 관리를 해주는 걸 농림어업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태평양 가서 참치 잡아오는 건 왜 농림어업 활동이 아니야? 참치가 지가 알아서 큰 거지 내가 키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키웠어야 농림어업 활동이 된다고요. 참치를 양식했대 가족이 커가지고 그러면 농림어업 활동이 되지만 그냥 바다에 있는 걸 내가 잡아오면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농림어업 활동이 아니라고요. 어렵지 않죠? 산삼을 내가 그냥 재배해서 키운대. 그럼 농림어업 활동이 돼. 삼이 커가는 동안
커갈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농림어업활동이지만 산에서 그냥 캐온 건 농림어업활동이 아니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농림어업활동에 가장 적합한 얘가 피카츄 같아요. 포켓몬 마스터. 포켓몬을 하나 잡아오잖아. 그래서 키우지. 야! 해서 막 진화가 되잖아요. 진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피카츄야 넌 하면서 막 너는 라이츄가 될 수 있어 하면서 막 관리도 해주잖아요. 이게 되게 웃긴데 여러분들 힘든가 보네. 그래서 이게 농림어업 활동하면 피카츄 생각하면 돼. 얘가 바뀌어야 돼. 그쵸? 자꾸 자라나야 되고 내가 그걸 위해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 두 번째 문단만 좀 읽어보시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살아있는 모든 동식물이 생물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생물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농림어업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농림어업 활동이란 판매 목적 또는 수확물이나 추가적인 생물자산으로의 전환 목적으로 생물자산의 생물적 변환과 수확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수확물을 얻을 목적으로 관리해줘야 농림어업 활동이 된다고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 롯데타워에 아쿠아리움 가면 이제 방사한다고 하죠. 벨루가 있었잖아요. 벨루가 방사한다고 하잖아요. 하나 죽고 그래갖고 벨루가는 롯데 아쿠아리움 입장에서는 무슨 자산으로 분류해야 돼요? 벨루가 이거 뭘로 분류해야 돼? 뭐예요? 생물자산이에요? 유형자산이에요? 생물자산이에요? 유형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생물자산 아니지. 판매를 목적으로 전환시켜야지 생물자산이라니까요. 벨루가 키워서 팔 거야? 아니잖아요. 유형자산이지. 내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걔는. 에버랜드에 판다. 다 유형자산이에요. 내가 아기 때부터 키웠는데 그래도 유형자산이에요. 키워서 영업활동에 사용할 거니까. 얘는 뭐라고? 내가 키우고 관리해줘야 되지만 그 목적이 뭐라고? 판매 또는 수확물 얻을 목적으로 키우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농림어업 활동에는 목조, 조림, 나무 키우는 거, 과수재배 이런 것들 들어간다 나와 있어요. 가볍게만 보시면 되고 쭉쭉쭉쭉 보시면 되고 넘겨서 356페이지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했던 얘기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그럼 357페이지를 보면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인식과 측정이 나와 있는데 인식 요건은 간단해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과거 사건의 결과로 자산을 통지하고 있어야 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생물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대요. 아 이거 유형자산 인식 요건이랑 똑같잖아요. 자산의 정의를 축적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인식한다는 거니까 이거는 특별히 나올 게 없다고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좋아요. 나머지는 뭐 큰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 이제 어디 볼 거냐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358페이지에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측정이 있는데 우리는 요거만 보시면 돼요. 요거만. 실제로 이 생물자산은 어디서만 시험에 나오냐면 이런 건 사실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웃기려고 피카츄 얘기한 거고 생물자산의 정의나 농림어업활동의 정의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온다고. 이런 걸 왜 내요? 뭐만 나오냐면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측정만 내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농림어업활동을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완성기준의 가장 대표적인 얘기 때문에. 그래서 완성기준이 어떤 걸 완성기준이라고 하는 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측정만 시험에 나와요. 그것도 최초 측정 말고요. 후속 측정만. 최초 측정은 유형자산이랑 똑같아. 취득 원가로 측정합니다. 내가 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 그래서 후속 측정만 알고 있으면 돼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만 잘 들으시면 돼요. 자, 가볼게요. 우리 집에 양이 있어, 양. 양, 양, 양. 엄마 양. 엄마 양을 내가 샀어요. 그럼 엄마 양은 최초 취득하는 시점에 최초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엄마 양은 어떤 금액으로 측정하느냐면요. 일반적으로 순 공정가치로 측정해요. 순 공정가치. 아까 제가 취득 원가라고 그랬는데 말 잘못했어요. 순 공정가치로 측정해요. 순 공정가치가 뭐냐면 공정가치에서 처분, 부대 비용을 차감하는 금액을 순 공정가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집 누렁이가 지금 소시장에 내다 팔면은 우리 집 누렁이가 100만 원짜리래요. 그럼 우리 집 누렁이의 공정가치는 100만 원일 거 아닙니까? 근데 소시장에서 누렁이를 내다 팔면 100만 원이 맞긴 맞는데
이거 나 대신 소 팔아주는 브로커한테 5만 원인가 수수료 줘야 된대. 그럼 실제로 내가 시장에서 소 팔았을 때 얻는 돈은 얼마예요? 95만 원이겠죠. 그걸 순공정가치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물자산 이 양 같은 경우를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생물자산이라고 하는데, 요 생물자산은 최초 취득 시점에 취득 원가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요거 자체의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고요. 어렵지 않죠? 순공정가치가 뭐라고? 시장 가격에서 처분 부대원가 뺀 금액이요. 괜찮죠? 근데 일반적으로 순공정가치로 취득하겠지 내가. 거래원가, 취득 원가랑 순공정가치랑 일반적으로 같을 텐데 아무튼 순공정가치로 측정해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 집 엄마를 하나 샀어. 양을 한 마리 샀어. 이름을 민키라고 줬어. 우리 집 민키가 처음에 취득할 때 순공정가치가 100원짜리였어. 그럼 나는 회계처를 어떻게 해요? X1년 초에 우리 집 민키를 취득했으면 현금 100원 주면서 여기 생물 자산으로 100원 기재한다고요. 뭐 전혀 어렵지 않죠? 그리고 나서 기말에 우리 민키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후속 측정. 어떻게 측정할까요? 똑같이 기말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해요.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라고 했습니다. 왜 순공정가치로 측정할까? 기본적으로 생물자산이나 수확물 같은 경우엔 내가 판매할 목적으로 키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팔 수 있어야 되니까 언제든지 지금 현재 팔면 내 수중에 떨어지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하실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팔 목적으로 보유하니까 기말에도 이거 팔면 얼마 받을지로 결정한다고요. 그럼 순공정가치로 평가하기 때문에 기말의 공정가치가 변동하면, 순공정가치가 변동하면 요거 어떻게 해줘? 평가 이익으로 처리하고 당기손익에 반영해줘요. 그래서 민키는 감가상각 안 해. 옛날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생물자산 감가상각 했었거든요. 민키가 앞으로 10년 살겠지. 1년 지났네. 감가상각 1년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감가상각을 안 하고 그냥 순공정가치를 매기말 평가해서 이 차이 금액만큼을 그냥 당기손익에 평가손익으로 반영해줘요. 괜찮죠? 그래서 X1년 말에 우리 집 민키가 순공정가치가 120원 됐으면 생물자산 20원 늘려주면서 생물자산 평가 이익으로 20원 잡고 요걸 당기손익에 반영한다고요. 어렵지 않죠? 근데 어느 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 민키가 새끼양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니 새끼양을 낳았다는 거죠. 새끼. 그래서 민순이로 짓기로 했어요, 이름을. 민순이가 갑자기 어느 날 태어났다고.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돈도 안 냈는데. 그럼 민순이는 어떤 금액으로 측정해야 돼요? 민순이는 생물자산이 아니에요, 아니. 얘도 엄마 따라 이제 커서 양털 뽑고 그래야 될 거 아니니까. 그래서 민순이가 태어났을 때도 생물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해요. 어렵지 않죠? 그럼 만약에 민순이가 3월 1일 날 태어났으면 민순이가 얘는 어떤 금액으로 측정해? 얘도 생물자산이기 때문에 최초 측정 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고요. 그럼 민순이가 태어났을 때 시장에 내다 팔면 받게 되는 돈이 30원이래. 괜찮죠?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그럼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X1년 3월 1일 날 민순이가 태어났대요. 그럼 회계 처리 어떻게 해요? 민순이도 생물이니까 생물자산으로 기재하겠죠? 30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지. 민순이가 태어날 때 내가 돈 낸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냥 민키가 하나 난 거지. 그럼 나는 민순이가 태어났을 때 기뻤을까 슬펐을까? 엄청 좋았죠. 왜? 생물 자산이 갑자기 하나 더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민순이가 태어나면 아 대박 하나 더 생겼어. 그쵸? 그래서 여기 뭐가 오니까 생기자마자 민순이가 완성되자마자 완성 기준을 적용해서 그 즉시 평가 이익으로 당기 손익의 수익으로 반영한다고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 바로 수익 잡아. 민순이를 팔았을 때 수익 잡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완성 기준이라고 그래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물자산 같은 경우에 최초 취득 시점부터 평가 이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새끼가 하나 태어났다면? 어렵지 않죠? 시골에서 송아지 태어나면 경사죠. 하나 더 생긴 거니까.
괜찮죠? 그럼 우리 민순이 같은 경우에 기말에 뭐 해줘야 될까? 얘도 생물자산이기 때문에 기말에 또 순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공정가치가 변동했으면 그것만큼 평가 이익 잡아줘야 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전혀 어렵지 않죠? 좋아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민순이의 기말 회계 처리는 생략할게요. 그렇죠? 두 개가 똑같은 거니까 오히려 요 시점이 중요한 거니까. 또 볼게요. 이번에는 드디어 때가 됐어. 민키 털을 좀 깎았대요. 민키야 이제 털을 깎을 때가 됐어. 너도 밥벌이는 해야지. 그래서 민키 털을 깎았다고 뭉 깎았다고요. 그럼 민키 털 유식하게 양모라고 하죠. 양모. 양모를 채취했어요. 그럼 양모를 뭐라고 그래? 이게 수확물이에요. 어렵지 않죠? 수확물이라고요. 수확물. 그럼 수확물은 어떻게 측정해줘야 될까? 수확물도 똑같아요. 애초에 요것도 뭐 수확물도 양털 뽑아갖고 요거 내가 판매할 목적으로 바로 지금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지금 팔면 내가 얼마 받을지를 측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수확물도 최초 취득 시점에 순 공정 가치로 측정합니다. 이 양털의 가치가 40원이라고 할게요. 요 양털 깎은 게 7월 1일이라고 할게요. 그럼 회계 처리 어떻게 하면 돼요? 7월 1일 날 양털 깎았죠. 그럼 여기 뭐가 나와? 수확물로 40이 나오게 되고요. 반대쪽에 양털 깎는데 내가 돈 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민키 그냥 털 깎은 거지 내가 돈 낸 게 없다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양털 깎아서 양털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도 뭘 써줘? 놀랍게도 취득하면서 바로 평가 이익이라는 계정을 써주고 당기손익에 반영한다고요. 양털이 깎아서 완성되는 그 순간 팔지도 않았는데도 수익을 잡는다니까요. 그래서 완성 기준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지? 아무것도 안 냈는데 양털이라는 수확물이 생겨났으니까 이익을 잡는다고요. 갑자기 자산이 생겨버렸으니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조금만 더 보면 저희 교재는 뭐 여기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나서 그래서 얘도 이 수확물도 최초 취득 시점에 평가 이익을 인식합니다. 저희 교재에는 이 얘기가 없는데 얘는 그 기말부터는 어떻게 측정할까? 민키가 민순이를 낳았으면 기말에도 수확물이기 때문에 기말에도 생물자산이기 때문에 순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평가 이익을 계산하는 게 맞는데 양모는 어떻게 해요? 양모는 기말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말되면 뭐가 될까? 계속 양모죠. 그럼 얘를 기말에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얘는 기말되면 이제 내 재고자산으로 본다고요. 재고자산이잖아요. 애초에 내가 양털 깎아서 팔 목적으로 양 키우고 있는 거니까 재고자산이죠. 그럼 기말에 재고자산으로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말에 재고자산을 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마스크 쓰고 속삭이면 진짜 힘들어요. 제가 소모즈가 아니잖아요. 재고자산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재고자산, 누가 알겠어요? 오, 그쵸.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기말에는 저가법으로 평가하라는 소리예요. 저가법은 순 공정가치가 아니라 순실현 가능가치로 평가하잖아요. 따라오시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회계 원래 잘 안 나올 거예요, 아마.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중급회의가 한번 얘기할 겁니다. 그럼 만약 여러분, 양털 이렇게 해놓고, 요 사이에 8월 1일 날 양털을 50원에 팔았대. 판매. 50원에 판매. 그럼 이거 회계처리 어떻게 될까요? 이거 회계처리 어떻게 될까요? 양털 50원에 팔았대. 이거 회계처리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긴요. 이렇게 됩니다. 현금이 50원 들어오고 수확물로 우리 얼마 계상했어요? 수확물로 40 계상했죠? 아무튼 40짜리 50원에 판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10은 뭘로 계상하면 돼? 수확물에 처분 이익으로 계상하면 되겠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럼 농림업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생겨났을 때 처분한 게 아니라면 생겨났을 때 그냥 바로 수익 잡는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 순 공정가치를 평가해서 평가 손익을 당기 손익에 바로 반영한다는 거. 이 두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죠?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나중에 중급회에 가면 이제 양털로 패딩도 만들어 보고 그렇죠? 그리고 양털도 아니고 수확물도 아니고
뭐 감나무 같은 것들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건지 나오는데 그건 중급회계 가서 배우시고 지금은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정도만. 요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죠? 왜 농림어업 배운다고요? 완성 기준의 가장 대표적인 얘기 때문에. 그래서 양털을 깎거나 새끼가 태어나면 그 순간에 팔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 잡는다고요. 내가 들인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완성 기준의 가장 대표적인 예고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혹은 수확물의 판매를 목적으로 키우고 있기 때문에 늘 팔 때 받는 돈인 순공정 가치로 평가합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요. 그 얘기가 교재 358페이지 표에 나와 있으니까 표만 좀 체크하시면 되고요. 밑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네. 그 박스 밑에 보시면 박스 밑에 생물 자산의 공정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를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뭡니까? 아,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의 공정 가치를 모르겠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원가 모형 써야죠. 그 얘기예요.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359페이지 첫 번째 문단 보시면 359페이지 첫 번째 문단 수확물은 수확 시점에만 순공정 가치를 측정한다. 수확물은 생물자산과 달리 원가의 측정에 예외가 허용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순공정 가치로 측정한다. 여기까지 좀 체크하실게요.